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식량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가 됐고요. 오늘은 수산주들이 움직였어요. 네. 오늘 상한가가 간 종목들도 있었는데 관련주들 흐름 좀 먼저 네, 네. 짚어주시죠. 우선 수산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한가도 나왔는데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이렇게 굳혀줬거든요. 그리고 보면 한성기업이 우선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동원수산이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사조 시푸드가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문제로 또 장기화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유가 올랐고 그다음에 니켈값, 그다음에 알루미늄, 순서대로 하면 식품, 그다음에 사료, 농기계까지 사실 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더 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 바퀴 돌았는데 WTI 원유 선물은 자꾸 오르니까 9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110달러 오르니까 또 원유 쪽에 약간 반응이 오는 것 같았지만 시장은 사실은 항상 새로운 재료를 원하고요. 새로운 종목의 수급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수산물 관련주들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 사실은 10년 이상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악재가 나오면 악재에 바로 해당되는 그 종목 그리고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산물이 오르고 닭고기, 하림이 오르면 사실 거의 악재의 끝이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산물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림도 올랐는데 하림은 사실은 강한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한성기업과 동원수산이 맞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대장주인 한성기업과 동원수산이 너무 빨리 제가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너무 빨리 상한가를 갔습니다. 9시 28분이니까 하는 사이에 급등이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급등 나오는 금액도 보면 한성기업이 굉장히 시총이 작은 기업입니다. 시총으로 하면 460억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상한가를 굳힌 거래 대금이 33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30억 우리가 큰 금액이지만 사실은 몇 명만 사실 거래하면 330억은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올린 거니까 오늘 내일 흐름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성기업, 동원수산 분봉상 9시 반 정도의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시총이 좀 큰 수산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사조 시푸드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시총이 큰 금액이고 시장에서 상한가를 굳힌 테마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굳히기는 힘들었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윗꼬리가 달리고 무너지긴 했지만 사조 시푸드도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사유는 제가 여기저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재료는 명확합니다. 이게 재료에 무조건 식품이 가서 수산이 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 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에 하나가 연어하고 명태거든요. 우리가 보면 명태, 연어 보면 러시아산 이렇게 많이 써졌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킹크랩도 사실 보면 러시아산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킹크랩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아, 네. 비싸서 못 먹게 하죠. 그래서 왜 이게 더 비싸졌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연어도 금액이 굉장히 올랐는데 그 이유가 연어를 수입해 오려면 보통 이제 연어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배로 움직이지 않고 항공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려면 러시아 항공로를 이용해서 와야 빠릅니다. 근데 러시아 항공로를 지금 이용할 수가 없고요. 돌아서 와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공 운임이 우선적으로 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항공료도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항공 운임도 오르기 때문에 다 오르네요. 사실은 물 다 오르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가 이렇게 비싸졌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 소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연어, 명태, 킹크랩인데요. 지금 노량진 시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가시겠지만 노량진 시장에서 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21일 날 이번 달 21일 날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요. 3월 2주차 연어 가격이 키로당 21,600원 정도 한답니다. 이게 왜 비싸냐면 지난해 동년 대비해서 동년에 11,400원짜리가 2만 원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프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연어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산주가 오늘 급등한 거는 그냥 종목이 가기 때문에 수산주가 올라갔다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이미 이런 재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재료를 토대로 수급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킹크랩 좋아하시는 킹크랩도 더 먹기 힘들어진 게 지난해는 57,000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킹크랩 먹으면 20만 원 정도면 좋은 데 가서 먹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킹크랩 가격이
72,400원. 아이고. 그러니까 20% 올랐습니다. 옛날에 20만 원 먹었던 게 24만 원, 25만 원 정도 내야 되니까 사실은 뭐 10만 원 더 내고 먹어야지 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사실은 기존의 가격에 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킹크랩 가격 먹으러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킹크랩 가격이 고점이네요. 더 오르나요? 더 오를 수도 네. 있죠. 네,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그 가격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10만 원에 먹었던 걸 15만 원 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본인의 효용 가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님은 당분간 킹크랩을 못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프네요. 네, 슬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나 소비 심리를 바탕으로 오늘 한성기업과 동원수산이 급등이 나왔다. 이 급등은 사실은 허위는 아니지만 수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악재의 마지막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산 명태값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건 킹크랩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수산물들이 오르기 때문에 밥상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킹크랩은 안 먹어도 고등어도 먹고 갈치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르면 옆에 있는 것도 그냥 따라 오릅니다. 알겠죠?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힘들고 월급은 그대로지만 옛날에 먹었던 걸 못 먹게 되고 이렇게 악조건은 사실 안타깝지만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정리 좀 해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식량난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밀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밀의 4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나라인데 우리가 빵을 못 먹게 정도 비싸진다는 거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이. 그래서 원료, 사료, 식품주가 급등한 후에 이제 수산물주까지 왔기 때문에 악재로 인한 테마의 마지막까지는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해보면 수산주 가고 닭고기 가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악재로서는. 네. 근데 이제 굳이 조금 더 진짜 쥐어짜서 그 재료 섹터를 하나 더 찾는다면 닭고기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요. 마니커 할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이제 이건 사실 좀 생경한 이슈인데 나무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목 가격 있잖아요. 그래서 원목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산업 같은 종목들이 나무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주가 반등이 없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내일 혹시 급등이 나오면 이용준이 이걸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물가는 이렇게 차분차분 오르고 있다. 급격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식량 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킹크랩, 뭐 연어 이런 것들 가격이 정말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고 일단 수산물 오늘 내일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식량난 우려에 이미 다양한 섹터, 뭐 곡물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 오늘 수산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남은 종목으로 뭐 닭고기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크게 움직인 섹터들 간단하게 짚어주셨고 그런데 또 전쟁이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마저 장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주들 접근을 사실 지금 해도 괜찮을까 좀 조심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저는 이제 수산이 갔기 때문에 네. 뭐 하림 같은 닭고기주도 한번 수급이 붙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붙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장대 양봉으로 고가 마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매매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점상한가도 갈 수 있고요. 현대사료 보니까 3연상을 갔더라고요, 점으로. 그래서 그런 거 잡고 계시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런 상상으로 자기의 피 같은 돈을 매수했다가 물리거나 손절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화되면 우선 이제 수산주까지 왔잖아요. 수산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금 내일까지는 수산물 한번 가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뭐 장기화되고 있다, 뭐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또 닭고기, 그다음에 나무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뉴스를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만약 주말에 이럴 수도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적 타결, 뭐 회담 성사 이렇게 나면은 네. 사실은 악재는 다 소멸되고요. 관련 올랐던 종목들은 그대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까지는 원래는 그러니까 본인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운도 좋고 내가 믿는 게 확실하다면 홀딩해서 이렇게 한번 베팅해 보시는 거 좋지만, 저라면 금요일 장 종료 전까지는 관련주들은 다 현금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 토일 기사 보고 월요일 날 또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운만 믿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접근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중앙 에너비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보면 어제 원유 대장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중앙 에너비스에서 고가가 27%까지 올랐고 기존의 GS, 흥구석유,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도 제치고 1등 종목이 원유가 됐습니다. 차트 보시면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다시 원유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중앙 에너비스 전고점 나오니까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이 17%까지 올라갔으니까 역시 WTI가 120불이 되니까 원유는 당연히 갈 거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윗골이 음봉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분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인데 시가의 9시 2분이 최고점이었습니다. 47,300원이 최고점이었고 그다음에 반등하는 것 보였지만 그대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시가에 들어가지고 이게 일 보고 오셨는데 갔다 왔더니 17%까지 올랐던 게 시가에는 4%까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3%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때는 WTI 원유 가격이 막 오르고 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수산물 값이 올라도 관련주들이 이미 테마를 한번 돌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돈을 거저 먹여주는 시장은 아닙니다. 뭐 불로소득도 아니고요. 본인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바퀴 다 테마가 돌고 수급이 돌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고점이 나오는 종목들은 언제라도 윗꼬리 달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으면 소액으로 하시고 시가가 깨지면 손절 또는 본청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차트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용준 파트너와 오늘 머니 트렌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용준 파트너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그냥 화면에 대주시기만 하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